안녕하세요. 책 읽는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 읽는 숲을 지키는 숲지기 그리고 작가이자 번역가인 유윤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로리 월마크가 글을 쓰고 KT 우가 그림을 그린 헤디 라머스 더블 라이프예요. 와이파이 발명가인 헤디 라머는 1914년 11월 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좋아했지요. 고루고루 뜯어서 살펴보면서 놀기도 했어요. 12살 때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연기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16살 때 베를린으로 건너갔어요. 당시 독일의 위대한 연출가 막스 라인하르트의 극단에서 활동하기 위해서였지요. 이후 영화계로도 진출한 해리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독일 영화계에서 주연급 배우가 되었어요. 특히 엑스터시란 영화에서 화려한 미모와 과감한 연기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요. 하지만 해리는 결혼과 함께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자신보다 13살 많은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는 비엔나의 군수업자이자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 부자인 프리드리히 맨들이었어요. 맨들은 아내가 배우로 활동하는 것을 싫어했지요. 커다란 성을 해리에게 선물한 후 그곳에만 머물도록 강요했어요. 멋진 성, 화려한 보석, 말 잘 듣는 하인과 수많은 드레스 등 젊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원할 것 같은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코 자유를 주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맨들은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과 친했어요. 에리는 그런 남편이야말로 자신에게 지독한 독재자 같았다고 회고했어요. 해리는 20살이 되었을 때 결심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생활에서 탈출해 다른 삶을 살기로요. 하녀의 옷을 입고 몰래 성을 빠져나와 런던을 거쳐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큰 영화사의 사장과 협상을 벌여 처음부터 주연으로 미국 영화에 데뷔했어요. The star-studded premiere of her first English-language movie, Algiers, was the social event of 1938. 해리는 미국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은 얼굴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유명한 남자 배우들이 상대역이 되어 해리의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도록 해주었어요. 삼손과 데릴라를 포함해 3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요. 디즈니도 그녀의 얼굴을 본떠서 백설공주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헤디에겐 연기 말고도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어요. 바로 발명이었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작업대에 앉아 공학서적을 읽으며 발명품을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어요. 이날 발포 비타민처럼 물에 넣으면 과일맛 탄산 음료가 되는 정제, 신호등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장치 등 소소한 발명품을 구상했고 항공업자 하워드 휴지에게 물고기와 새의 유선형을 합친 새로운 날개 모양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Hetty converted her fancy parlor into an inventor's workshop, complete with tools, a drafting table, and many well-thumbed technical books.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헤디의 발명품은 친구이자 작곡가인 조지 앤틀과 이루어낸 주파수 도약 시스템이었어요. 헤디는 어느 파티에서 우연히 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한때 무기 검사관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어뢰를 무선으로 조정하는 법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당시 무선 통신은 하나의 주파수를 사용했어요. 적군이 주파수를 알아내기만 한다면 엉뚱한 명령을 내려 어뢰를 피해가거나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었어요. 해리는 무선 통신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했지요. 문득 주파수가 계속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적군은 수시로 바뀌는 주파수를 찾아내기 어려워질 거예요. 해리는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수시로 바꾸면서 통신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Frequency hopping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guidance system they developed. Even if the enemy managed to overhear part of a message, it didn't matter. The device had already hopped to a new frequency. 이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조지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해리는 조지가 피아노 롤이라는 구멍 뚫린 두루마리를 통해 16대의 피아노가 한꺼번에 자동 연주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피아노들이 모두 두루마리에 규칙적으로 뚫린 구멍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해리는 이 기술을 주파수 도약 시스템에 응용하고 싶어 했지요. In Hetty and George's invention, matching rolls of ribbon on the ship and the torpedo controlled the system. The holes signaled which frequency the system should use at that time. That allowed the transmitter and receiver to change frequencies simultaneously. 해리와 조지는 주파수 도약 방식을 활용한 기술로
1942년 특허까지 등록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것이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 기밀로 분류해 발명가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이것을 쓰지 못하게 금지했어요. 그로부터 40년 후 그대로 묻힐 뻔했던 헤디의 발명품은 이번에도 미 국방부 때문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국방부가 기밀 해제를 하면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휴대전화 등 무선 이동 통신에 이 기술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치로 34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기술을 처음 생각해내 특허까지 땄던 헤디와 조지에겐 한 푼의 이익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특허권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생활을 더없이 편리하게 해주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도 헤디의 발명 덕분에 탄생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아요. 2015년 구글은 헤디 라머 탄생 100일주년을 맞이해 라머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라고 환사를 바쳤지요. 부모님은 딸들과 함께 헤디 라머스 더블 라이프를 읽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과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참고로 발명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해 헤디가 했던 말을 들려드릴게요. People seem to think because I have a pretty face I'm stupid. I have to work twice as hard as anyone else to convince people I have something resembling a brain.